남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입고 다니는 패딩, 사는 아파트, 타는 차, 심지어 취미 장비까지 전부 계급표가 붙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 기준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오래 끌려가면 결국 통장은 비어가고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소비의 계급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급 이동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QLD, TQQQ를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상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자존심이 세서가 아닙니다. 경쟁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와 성적이 줄 세우고, 커서는 직장과 연봉이 줄 세우고, 결혼하면 집과 학군이 줄 세우고, 아이가 생기면 사교육과 브랜드가 또 줄 세웁니다. 여기에 소비가 끼어듭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사게 됩니다. 좋아서 사는 소비가 아니라 밀리지 않기 위해 하는 방어적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적당히 좋은 패딩 하나, 괜찮은 차 한 대, 남들 보기에 빠지지 않는 집, 취미 모임에서 기죽지 않을 장비.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늘 밖에 있습니다. 더 비싼 사람, 더 좋은 브랜드, 더 희소한 제품, 더 상위 계급표. 그러면 만족은 짧고 불안은 길어집니다. 겨우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준은 또 올라가 있습니다. 명품 중고시장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싼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 등급으로 갈아탑니다. 자전거 동호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장비였는데 어느 순간 1000만 원 이상은 써야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아파트도 차도 패딩도 시계도 전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정보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잣대를 내면합니다. 내가 이걸 못 가지면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자산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게 번 소득을 남의 시선 방어 비용으로 계속 내보내게 만듭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이 만든 계급표를 지키느라 내 미래가 계속 늦춰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티나는 소비보다 현금 흐름과 자산의 성장률을 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보다 5년 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남들이 브랜드 로고를 들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기업의 성장을 들고 갑니다. 남들이 계급표를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생산성을 삽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의 QLD, TQQQ가 단순한 종목을 넘어서 사고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두 상품은 변동성이 큽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미국의 생산성과 기술 혁신, 나스닥의 성장에 내 돈을 태우는 선택입니다. 내 자존심을 브랜드에 거는 대신 내 미래를 자산에 거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시즌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복리 구조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는 바로 티가 나고 투자는 바로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오늘 사람들의 시선을 얻고 투자는 내일의 자유를 얻습니다. 대부분은 오늘의 시선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조금씩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인생을 맡기면 평생 소비의 계단을 오르다가 끝납니다. 끝까지 가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표 상단으로 간다고 해서 불안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수준을 유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는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삶 전체가 방어전이 됩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 회피가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체면 중요합니다. 저도 현실을 모르는 척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소비를 끊고 무조건 투자만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체면 때문에 미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삶이
실제 삶을 잡아먹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월급의 가장 좋은 부분이 늘 사라지는 구조라면 결국 나는 계급표의 소비자는 될 수 있어도 계급 이동의 주인공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교가 힘을 못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비교합니다. 비교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내 통장을 흔들고 내 기분을 흔들고 내 선택을 흔드는 상태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자동화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구조. 남이 뭘 샀는지 보기 전에 내 계좌에 자산이 쌓이는 걸 먼저 확인하는 구조. 기분이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같은 기준으로 매수하는 구조.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감정이 줄고 남의 시선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QLD TQQQ를 이야기할 때 핵심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단기 대박 도구처럼 접근하면 흔들립니다. 며칠 빠지면 무섭고 급등하면 흥분하고 조금만 조정화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남들 말 한마디에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자산 형성 시스템 안에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기술주의 장기 성장성, 정기 매수, 현금 비중 관리, 내 리스크 허용 범위, 하락장에서의 멘탈 관리 이런 것들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 QLD TQQQ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소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시선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의 체면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선택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급표 안에서 더 윗칸으로 가려는 몸부림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그 표를 덜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도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존감을 외부에 너무 맡겨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좌가 조금 흔들리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남들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내가 뒤처진 사람 같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면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결국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해내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에게 덜 보이고 내 자산에 더 보이는 삶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명품 중고가, 패딩 계급도, 차급표, 자전거급, 아파트 브랜드 서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척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내 감정과 돈의 주도권을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비교를 강요할수록 나는 비교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남의 소비를 보는 시간보다 내 자산 배분표를 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 속도를 부러워하는 시간보다 내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QLD TQQQ를 산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샀다고 계급 이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돌리는 첫 결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돈을 쓰던 사람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같은 월급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생활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이런 반론도 있으실 겁니다. QLD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도 없이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빚내서 감당 못할 규모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가격만 보면서 멘탈이 무너질 사람이라면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남의 시선 때문에 소득을 흘려보내는 삶도 꽤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계속 늦춰지는 구조입니다. 그 위험은 차트에 안 찍힐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어서 투자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적을수록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계급 소비는 돈이 적은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고 자산 투자 습관은 돈이 적은 사람에게 더 빨리 체질을 바꿔줍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반복되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남 눈치 보며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 정체성이 쌓이면 금액도 커지고 버티는 힘도 커지고 결국 인생의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비교할 겁니다. 더 세분화된 계급표가 생길 겁니다. 더 많은 브랜드가 당신을 흔들 겁니다. 더 많은 알고리즘이 당신의 열등감과 과시욕을 자극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더 높은 칸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 표를 덜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통장 구조에서 생깁니다. 자산 구조에서 생깁니다. 매달 쌓이는 지분에서 생깁니다.
시간이 내 편이라는 확신에서 생깁니다. 무시당하는 게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 소비로 체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존재감을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로고보다 조용히 늘어나는 지분이 더 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잠깐 우월해 보이는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선택권이 커지는 삶이 훨씬 강합니다. QLD TQQQ를 보는 시선도 여기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허세의 도구가 아니라 계급 소비 사회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미래에 먼저 배치하는 훈련 말입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남보다 비싼 것을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남의 기준 없이도 내 길을 계속 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산이 쌓이면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방어적 소비도 줄어듭니다. 괜히 비싼 걸 사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다른 증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계속 모으는 사람이다. 나는 보여주기보다 소유를 택한 사람이다. 나는 계급표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중심이 생깁니다. 남들이 오늘 무엇을 들고 나왔는지보다 나는 이번 달 무엇을 사들였는지 보십시오. 브랜드가 아니라 지분을 보십시오. 체면이 아니라 복리를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덜 초조해지고 덜 흔들리고 덜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